여러분들이 남편이랑 싸울 때 자기가 그럼 나 나가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가서부터는 나가란 말보다 더 무서운데 아이들의 애착을 안정애착으로 만들어주는 말 가르쳐드릴까요? 그 대신 일단 눈을 이렇게 좀 약간 희번뜩하게 떠야 돼요. 희번뜩하게 딱 뜨면서 남편 째려. 자기 자꾸 그러면 따라해봅니다. 시작. 자꾸 그러면 나 자기 옆에 평생 붙어있을 거야. 시작. 이게 나간다는 말보다 더 무서워. 자, 애착이 궁금해요. 애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자는 한 명이다. 맞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X. O 왜요? 그걸 설명하겠죠. 아 그냥 X 같아요. 네, X 확실하게 맞습니다. 왜요? 애착이란 내가 양육자랑 형성하는데 주 양육자는 누구죠? 부 양육자는 누구예요? 아빠. 할머니. 네. 주 양육자는 가정에서 있는 엄마 아빠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부 양육자는 누굴까요? 네,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있는 시간이랑 가정에 있는 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양육자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양육자가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볼까요? 주 양육자에서도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이 보는 사람을 주 양육자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엄마가 많이 보면 엄마다, 아빠가 보면 아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착에 따른 양육자는 시간과 다르고요. 아이가 애착을 더 많이 형성하는 사람이 주 양육자로 요즘은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랜 시간 함께 한다 해서 애한테 집중 안 하면 애착 형성이 안 되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애착 형성은 양이 아니라 뭐다? 질입니다. 질.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라고 내가 오랜 시간 있다고 주 양육자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한테 얼마나 애착을 바르게 형성했느냐가 사실은 진짜 주 양육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아동이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학대받은 친구들은요. 주 양육자가 부모님이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양육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애착 형성이 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애착을 존 볼비라는 학자가 말했는데요. 존 볼비는 4살 때 부모님과 떨어진 학자예요. 4살 때. 그래서 4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보모가 키운 겁니다. 그래서 보모가 키워서 한참을 있는데 이제 보모랑 헤어지고 자기가 이제 엄마를 찾고 싶어서 갔는데 애착은 누구에게 있더라? 보모에게 있더라. 그걸 발견해서 애착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은 실질적으로 어린 생후 36개월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4살까지 이 사람은 그 보모랑 같이 있다가 더 좀 키웠다가 부모한테 간 건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더 애착을 형성했다? 자기 보모한테 애착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후 36개월까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누구와 안정애착을 라포를 형성했느냐가 완전 골든타임이더라. 우리가 오리도 딱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엄마거든요. 근데 저희는 희한하게 또 혈연이 있어서 한 번도 못 봐도 10년 후, 20년 후 그 부모님 보면은 알아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형을 많이 하거나 뭐 전환 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혈이라는 그 끈끈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후 36개월 이전까지의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모님이 만약에 이 친구를 정말로 애착 형성했다? 진짜 부모님은 사회적 부모님은 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전생의 발달에 그 초반기에 내가 어떤 애착을 했느냐가 전생애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좀 그 사회적인 영화를 좋아하는데 향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무서운 영화인데요. 향수라는 영화가 그 어촌에서 어떤 아이가 부모님 없이 혼자 이제 버려져서 태어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향수를 제조하는 엄청나게 그 전문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촌은 그 물고기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에 엄청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향수를 막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 시체에 있는 향수를 아주 만들어서 이제 살인자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향수만 뿌리면 자기한테 달려드는 그런 향수를 만들었어요. 그 향수가 나중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향수를 자기한테 몸에 뿌려서 다시 그 어촌으로 갑니다. 그 어촌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향수만 보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향사가
자기한테 바르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어촌으로 가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달려서 자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혼자 태어난 그 어촌에서 가장 이 친구는 애착이 형성된 거였어요. 장소에. 근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향수를 뿌려서 모든 사람한테 쌍겨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애착이 그 어린 나이 때 자기도 모르고 눈도 못 뜨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던 그 말하지 못했던 때에 있었던 게 어떻게 간다? 전체 인생을 좌우해서 결국에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더라. 엄청 중요하죠. 굉장히 무게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자가 아이와 의사소통에 민감하게 하면서 계속 피부 접촉을 하고 그때 이 아이들이 반응하는 그 정서 애착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같이 반응해주고 같은 애착 형성으로 공감해주는 게 이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친숙한 행동이 뭐로 바뀌느냐? 뭐로 바뀌어요? 연속성과 반복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정서로 교감을 해주는 애착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피부와 표정과 반응으로 삼위일체돼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예. 느껴져요? 안 느껴져. 손 한 번 잡아주면서 눈빛 하나 보는데 이 아이들 느껴진단 말이죠. 설거지하면서 그래 느껴져요? 아유 우리 애기 예쁘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소음인 거예요. 소음. 이해되시죠? 내가 5분만이라도 잠깐만 있어도 그 5분 동안에 내 아이와 눈 마주치면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막 짜증 부려요. 그럼 짜증 부릴 때 어떻게 해요? 그만 부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짜증 부릴 때 짜증이 났어. 괜찮아. 스위치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도 짜증이 나요. 이렇게 하죠. 제가 부모님들 감정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고 말을 하시면 돼요. 근데 화가 났다고 말 안 하고 짜증을 부리니까 문제가 돼요, 항상. 자, 어떻게 해도 애가 막 계속 짜증내요. 하루 종일 짜증내요. 그럼 우리 짜증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괜찮아. 시작! 괜찮아. 짜증이 났구나. 하세요. 시작! 짜증이 났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엄마도 짜증이 나나 그래. 아셨죠? 그때 뭐가 형성되냐면요, 아이랑 교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애착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형성된다. 아니라 그랬죠? 제가 뭐로 형성된다? 질로 형성된다. 그래서 저 여기 나온 거예요. 양보다 질이다. 5분만 봐도 끝나요. 우리 이건 아버님들한테 말해주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버님들한테 자기야 내가 1시간 놀라는 게 아니에요. 5분만 눈 마주치고 책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된대. 뭐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오늘 책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된대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기 또 같이 해주시는 저희 VIP 우리 대표님께서 책을 선물로 갖고 오셨어. 박수 한번 주시죠. 아유, 저 책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씩. 너무 좋다. 애가 계속 올 때 쓰는 책이에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서 10분, 5분이면 충분해요. 그 10분, 5분이 의외로 힘들다는 걸 오늘부터 아실 겁니다. 의외로 힘들어요. 한 거 다 하다가 잘 때 겨우 봐요. 아셨죠? 근데 잘 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후, 양치하면서 빨리 해, 해! 이거 하지 말고 눈을 보면서 타이밍이 그럴 때 하시면 돼요. 제가 뭐 따로 시간을 빼란 말 안 드릴 테니까 내가 이 아이의 몸을 잡고 목욕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거 합치면 10분 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원에 갈 때마다 울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는 애착에 문제가 있다. 난 O다. 원에 갈 때마다 운다. 애착에 문제가 있다. O. 애착에 문제가 없다. 당연한 거다. 자, 원에 갈 때마다 울고 원에 어머님이 안 보이거나 아빠가 안 보이고 울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나를 너무 사랑하네. 나한테 집착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세모입니다. 세모. 뭘 봐야 되냐면
잠깐무냐 안 잠깐무냐를 봐야 돼요. 아침에는 슬프죠. 엄마랑 아빠가 놀고 싶은데 나중에는 섭섭해져요. 애가 그냥 들어가니까. 지금을 즐겨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즐기는데 애가 막 나가지 마! 막 그러면 우리 엄마 너무 슬퍼. 근데 애가 그때 너무 길게 울고 불안정을 느끼면 불안정이 차입니다. 엄마가 울 때까지 우는 친구들은 사실은 불안정이 차이에요. 안정이 차이들은 잠깐 울어요. 안 보이면 이제 들어가. 왜? 누가 올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원에서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잘 놀아주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은 경기하듯이 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어머님이 엄청 잘해줘요.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왜 그러나 보니까 말에 습관이 있어요. 너 자꾸 그러면 엄마 갈 거야.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엄마 갈 거야 라는 말 계속 하시면 불안정이 착됩니다. 백날 첫날 같이 있어도 불안정이 착돼요. 왜요? 얘는 엄마가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십니다. 자기 자꾸 그러면 나 집 나가! 자기 나가!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계속 나가라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도 불안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있는데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편이랑 싸울 때 자기 자꾸 그럼 나 나가!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가서부터는 이 말 빼고 제가 가르쳐주는 말을 좀 바꾸시기 바래요. 제가 나가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데 아이들의 애착을 안정애착으로 만들어주는 말 가르쳐드릴까요? 그 대신 일단 눈을 이렇게 좀 약간 희번뜩하게 떠야 돼요. 희번뜩하게 딱 뜨면서 남편 째려봐요. 자기 자꾸 그러면 따라해봅니다. 시작. 자꾸 그러면 나 자기 옆에 평생 붙어있을 거야. 시작. 이게 나간다는 말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시는데 나간다는 말은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나갈 거거든. 나갔다가 들어올 거거든. 근데 평생 붙어있다는 말 하면 남편분들이 소름 끼쳐가지고 갑자기 잘해진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누가 들어요? 아이가 듣게 하라는 거죠. 나간다는 말보다 남편은 평생 붙어있어서 더 무서운데 얘는 평생 붙어있으니까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애착을 내가 아이한테 잘해준 것 같고 잘 놀아준 것 같고 하는데도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느냐 하면 내 말을 봐야 된다. 나간다는 말 자주 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꾸 얘가 나를 붙잡고 또 엄마 안 올 거잖아 안 올 거잖아 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그거는 시간 약속을 안 지키셔서 그래요. 네. 제발 온다 그러면 오세요 그 시간에. 10분 좀 늦어. 저 10분 늦어요. 제가 10분 안에 들어갈 거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여러분들 그 우리 아이들이요. 시간 약속을 굉장히 몸으로 잘 체득합니다. 1세, 2세가 시간 모르죠? 몇 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 오는 거를. 자, 우리 어머니 아이 이름이 뭐예요? 하원이? 하온. 어머님? 소희. 자, 하온, 소희, 다온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어머님들이 오는 순서가 하온, 소희, 다온 순서로 오잖아요. 자, 하온이가 갈 때 누가 하온이를 준비시킨 줄 아세요? 선생님들인 것 같죠? 친구들이 막 가방 갖고 와요. 친구들이 하온 가야 돼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왜 하온이가 이제 준비를 하면 누굴 찾을까요? 소희를 찾아요. 여러분들 얘네들만 기억하는 줄 아세요? 전체 반이 다 기억한다니까? 소희를 막 챙겨줘. 그 다음 누구 챙겨줄까요? 하온이를 챙겨줘요. 순서를 아니까. 그럼 이제 하온이 엄마 오면 누가 기뻐해요? 하온이만 기뻐하는 것 같죠? 옆에 애들이 하온이 엄마 왔다! 다 기뻐해, 다 기뻐해. 그 다음 누구 엄마 와야 돼? 근데 갑자기 다온이 엄마가 왔어요. 그럼 누가 제일 실망하죠? 소희만 실망하는 게 아니랄까요? 옆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이 뭐야! 너무 많아! 소희가 서로 논의를 해요. 그 대신 다온이 엄마는 뭐가 돼요? 아이돌이 돼요. 다온이 엄마 왔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가는 순서로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정확해요. 10분 늦을 거라고 애한테 말하지 말라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분 늦을 거니까 다온이 엄마가 먼저 올 수 있다고 얘기해주세요까지 얘기해줘요. 아이들은 애착을 말과 약속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영화의 발달 단계를 보시면 자,
낯가림을 시작하고 분리불안이 시작되면서 분리불안을 해소하는 게 18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애착은 아이의 정서 발달뿐만이 아니라 신체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서 발달 말고 신체 발달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100% 끼친다. 100%. 네, 이거는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 만 2세까지는 해주시는데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 몇 살부터? 예. 2세 후반기부터는 그만 지금은 아니야로 들어가시고 1세부터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로 이렇게 가시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안정애착을 형성하면서 안정기질을 획득하면서 세상에 대한 신뢰와 안정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세상에 신뢰와 안정과 희망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부모님의 피부와 표정과 반응이다. 이게 만약에 없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아기에 불안정애착이 형성되면 아까 성인까지 연결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경우 불안정애착입니다. 무조건 엄마 아빠 찾는다? 불안정애착이에요. 안정애착 아닙니다. 안정애착인 아이들이 딱 만 2세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누가 다 해준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줬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다 해주면 고마워할 것 같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3세 이후부터 부모님이 자꾸 해주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연민의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만 3세부터는 주도성이 생기기 시작한 나이기 때문에 주도성이 안 생기면은 뭐가 생긴다? 스스로 자책하는 게 생겨요. 난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왜 나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습관적으로 의존해요? 엄마. 조금만 안 되면 엄마! 조금만 안 되면 아빠! 계속 불러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딱 세 마디 때문에 만든 습관입니다. 애가 자꾸 엄마 아빠 부른다. 그러면 딱 이 세 마디. 의그. 의그 한마디 다 해줬어. 엄마 이거 안 돼. 의그. 엄마 저거 못해. 의그. 엄마 이거 어떻게 써. 의그. 안 먹을 거야. 의그. 다 의그로 끝나요. 의그로 끝나니까 이 아이는 그때부터 뭐만 딱 한다? 부모님한테 해달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불안정애착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못 믿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가 생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엄마가 안 해주면 짜증 부리죠. 이 연결돼요 쭉. 의존적인 아이들 특징이 이게 바로 나타납니다. 아마 옆에 이렇게 보시면 나타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집착과 통제를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혹시 빨리 넘기면 잠깐만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그냥 열어놓을게요. 과도한 집착과 통제를 다른 사람한테 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누군가를 의존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뭔가 변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애착은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집착하게 돼요. 의존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과의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하기 시작합니까?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는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니까요.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성 관계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정애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시형 불안정애착, 집착형 불안정애착, 혼란형 불안정애착, 불안정애착에도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한번 나를 찍어주시고 내 아이가 어떤 불안정애착이 혹시 있을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불안정애착은 아닙니다, 여러분. 빈번도를 좀 보셔야 돼요. 아니 애들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날 없어요? 아니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불안정애착이에요, 다?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여기 막 집착해요. 나만 바라봐. 그러면 여러분도 남편한테 쟤도 바라봐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아이한테 너희 엄마는 사실 나뿐만은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나타날 때마다 얘 불안정이야.
내가 불안정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안정적인 내가 이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보일 때 어떻게 말하면 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엄마도 그랬어.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이 말을 해주는데 이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애착을 붙이느냐? 이게 이제 빈번도로 집착하는 경우 애착이 되니까. 불안정한 모습이 무시로 보일 수 있고 혼란으로 보일 수 있고 집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뭘로 돌아가게 한다? 안정애착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령별로 해줘야 될 부모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